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스마트폰이었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이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건강한 일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한 진실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극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분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을 해야 해. 저것을 가져야 해. 라는 강력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진화시켜온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이 이 도파민 시스템을 완전히 해킹해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맛있는 초콜릿을 먹으면 도파민이 평소보다 55%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는 100% 증가하죠. 그런데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알림이 울릴 때는 어떨까요? 무제한으로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마트폰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슬롯머신과 똑같은 원리죠. 이번엔 뭐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확인해 볼까? 한 번만 더 스크롤해 볼까 하면서 끝없는 중독 루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버린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파민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인한 과도한 도파민 자극은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해서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대화, 산책, 독서, 운동, 이런 건강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 스마트폰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스마트폰을 찾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일상 무기력 우울감 증가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릴게요.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뇌의 전두엽 피질, 즉 집중력과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즉시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금 당장 즐거운 것을 계속 찾게 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참고 노력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학습, 업무, 인간관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스마트폰이 이런 능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중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중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인정하는 중독 진단 기준을 스마트폰에 맞게 재구성해서 5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첫 번째, 갈망입니다.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휴대폰을 먼저 찾게 되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서, 식사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폰을 손에 쥐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감정 변화입니다. SNS의 좋아요, 수나 댓글 반응에 따라 하루 기분이 좌우되나요? 내가 올린 게시물에 반응이 없으면 우울하고 많은 반응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세 번째, 내성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써야 만족하게 되었나요? 처음엔 30분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2시간, 3시간도 부족하게 느껴지나요? 네 번째, 금단 증상입니다. 폰이 없거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나요? 심한 경우 분노까지 느끼시나요? 폰을 확인하지 못하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강박감이 드나요? 다섯 번째, 재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한 적이 있나요? 내일부터는 정말 줄여야지 하면서도 결국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 5개 질문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신호를 보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신 거예요.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2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거죠.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정신건강부터 살펴볼게요. UCLA 의대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병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청소년 대상 연구예요.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진 트웬지 교수 연구팀이 50만 명의 미국 청소년을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자살 위험 요인이 7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스마트폰과 SNS는 끊임없는 비교를 유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과 내 평범한 현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이 쌓이는 거죠. 다음은 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시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23%까지 억제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들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것이 억제되면 잠들기 어려워지고 설사 잠이 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피로감, 집중력 저하, 짜증 등이 나타나고 이를 달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MIT의 셰리 터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함께 있지만 혼자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더 심각한 건 온라인에서의 가짜 관계에 중독되면서 현실의 진짜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SNS의 좋아요와 댓글로 얻는 일시적인 인정감이 면되면 관계에서 느끼는 깊이 있는 유대감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연결되기 위한 도구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개발한 3가지 바인딩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인딩이란 묶어두기, 즉 스스로에게 제약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제약입니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1시간 단위로 명확히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 1시간 단위냐고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수용체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최소 1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1시간 간격을 두어야 과도한 도파민 자극을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물리적 제약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문제가 되는 앱들,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앱에서 로그아웃한 후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맡기세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가족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용 빈도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끄고 서랍에 넣어두세요. 침실에는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요. 또 하나, 가족과 함께 노폰 식사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식사할 때는 모든 가족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중앙에 모아두고 대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지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뇌는 시각적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꿔보세요. 아이폰은 설정에서, 안드로이드는 개발자 옵션에서 색상 반전 또는 그레이스케일을 찾으실 수 있어요. 색깔이 없어지면 신기하게도 스마트폰이 훨씬 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구글의 전 디자인 윤리학자였던 트리스탄 해리스도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했어요. 그리고 문제 앱들은 아예 삭제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PC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모바일의 편의성을 제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알람 시계로 사용하지 마세요. 따로 알람 시계를 두고 스마트폰은 침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충전하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끊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동시에 시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의 과학적 진실과 극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은 분명히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예요.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되죠. 우리의 뇌와 삶을 서서히 바꾸는 중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학적 방법들, 시간 제한, 물리적 제약, 의미 축소,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집중력, 깊은 잠, 그리고 정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혹시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해 보신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성공 경험이든 실패 경험이든 상관없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더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어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